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간단해지고 있어. 네. 팟캐스트계 독립서점. 동네책방 아니 골목 식당 아니었어요? 아, 동네 책방. 아, 그게 약간 맨날 사람들이 다 섞어서 써가지고. 아, 그래요? 네. 팟캐스트계 동네 책방. 네. 을 지향하는? 네. 지향 말이 너무 어렵다. 원하는. 팟캐스트. 네, 그냥 팟캐스트계 동네 책방이 되고 싶은 네, 금책방 만드는 붉은 PD입니다. 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녹음으로는 우리가 3주 만에 보는 거죠? 그럼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시죠? 네. 예, 저는 잘 지냅니다. 아닌 것 같던데 아까. 건강해요 이제. 제이님 코로나 검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 한 번 받았어요. 아, 진짜? 네, 저 엄청 웃겨요 이거 이야기. 그래요? 네, 언제? 저 말씀 안 드렸어요? 한 달 좀 넘었나? 이야기 안 하셨어요? 받았었어요. 되게 어이없게. 왜요? 누가 뭐 그냥 연락이 어디서 하더라? 네. 보건소인가 그쪽에 문자가 오겠죠. 왔는데 네. 동선이 겹쳤대. 제가 간 식당하고. 그래가지고 전 근데 그걸 언제 받았냐면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설레게 그래도 부산 막 이렇게 대구 간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다음날 이제 부산으로 가니까 저는 부산 좋아해가지고 바다도 보고 일도 하고 좋다 하는데 대구쯤 갔는데 문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라. 접촉을 피해라. 그런데 거기서도 확실하지 않는 건 동선만 겹친 거에서 너가 뭐 확진자가 거기서 감염이 터지면 이게 다르대요. 레벨이.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받으세요 권하더라고요. 진짜 사실 마음에 살짝 흔들림이 있었어요. 이거 회사에도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나 그냥 출장 가고 싶다. 내가 설마 걸렸을까 했지만 만약에 설마 해서 제가 만약에 걸렸어. 그럼 나 출장 가는 내내에 있는 모든 이제 저희 회사와 일하시는 분들이 다 위험에 빠지니까 전 그 얘기를 딱 같이 간 부장님하고 얘기할 때쯤 동대구역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주셔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집 쪽으로 바로 검사 받고 집에서 기다렸다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그리고 제가 갔던 식당 쪽이나 이런 데도 다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아팠어요. 코 딱 찌를 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코피다. 그래요? 찌르는 순간 이거 코피다. 저는 이제 동선 때문은 아니고 그냥 이제 어쨌든 병원에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받았는데 저는 별로 괜찮던데.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좀 다른가? 제가 그때 오후에 출발을 했어요. 동대구역에서. 네. 도착을 해서 4시 50 몇 분이었어요. 네. 5시에 문을 닫는데요. 네. 제가 제발 저 좀 해주세요. 해서 치우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러면서 빨리? 했는데 내가 보기엔 좀 얘 왜 이렇게 늦게 와라?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빨리 하고 싶어서. 퇴근각인데 너 때문에 내가 근데 그렇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찔리는 순간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요? 이건 코피다. 그리고 1초 뒤에 이렇게 죽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죽나라니? 너무 계속 들어.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잠깐만. 이거 근데 공감하실 분들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난 이미 코피가 확실했는데 더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도 약간 쫀게 누가 특히 누가 그랬냐면 네이버 웹툰 중에 그 독립일기라고 있어요. 대학일기 예전에 저 봐요. 작가님이 쓰신 작가님 되게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그분이 코로나 검사 받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 코로나 이게 키트가 척수에 닿는데 뇌에 닿는 느낌이라고. 저도 이게 그 정도야? 막 해서 쫄았지 나도. 저 미라 생각나세요. 미라? 네. 미라 영화에서 보면은 뇌 빼는 법이 진짜.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쑥 들어오는데 그냥 쑥 살짝 들었다 그냥 나가던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대충 났나? 뭐야 끝난 거야? 그냥 그러고 음성 나왔습니다. 네 물론. 네. 그렇죠. 다음 날 아신 거죠 그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네. 아니야. 당일날 나왔어요. 몇 시에 검사를 받으셨나요?
병원이어서 좀 긴급했나? 이게 검사 방법이 2개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병원에서 외부 검사실에서 이제 딱 오전에 받았는데 저녁에 나왔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증상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증상이나 동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 진료 때문에 그냥 받는 거라서 그런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살살했나? 아니 그래서 살살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어떤 사람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럴 수는 있겠지. 이게 사실 이렇게 코 파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렇게 길게 파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손으로 닿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틈으로 넣는 거여서 근데 저는 진짜 그때 그 만화도 생각이 났고 그 웹툰도 전 근데 제일 생각났던 건 미라. 그리고 딱 뺐을 때 이미 너무 후끈거려서 이건 확신이 든 게 코를 전 막았어요. 빼자마자. 왜냐면 이거 코피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걸로 나는 확신을 했으니까. 그렇구나. 전 그래서 코로나 자체 현상에 대한 무서움이 생겼죠. 아니 이거 제 에피소드인데 거의 제이님이 완전 잡아먹는데 내 에피소드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편집해 주세요 저. 왜요? 재밌는데. 다시 한번 의료진 분들께 진짜 새삼 감사드리고 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또 녹음하는 시점에서 또 막 지금 4차 유행 약간 그런 전조여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여러분 절대 4시 50분에 검사 받으러 가지 마세요. 퇴근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4시 반. 저처럼 물론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아무튼, 받으셔야 알겠습니다. 퇴근도 하시고. 제이님은 뭐 특별히 뭐 근황. 네 저는 뭐 할까요? 2개인데 그냥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여기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독립출판마켓 이런 데를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그 지금 강남에 일상 비일상의 틈이라고 약간 건물이 이게 틈이구나. 네 틈. 일상 비일상의 룸?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간 되게 매력적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가봤나 했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1층은 약간 전시 공간이어서 매번 바뀌고 2층에는 카페 있고 그다음에 3층에는 그 스토리지 북 앤 필름인가? 그 해방촌에 있는 독립책방에 이제 강남점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독립출판 마켓, 그러니까 북페어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명칭이? 책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보통. 책 보부상 페스티벌. 네네. 이렇게 부르는데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마켓 강연이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진행 중이긴 한데 보통 주말에는 마켓이 열려요. 그러면 지금 인스타그램으로도 엄청 잘 올려주세요. 어느 팀이 지금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서 저도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많은 팀들이 생각보다 있고 그리고 그냥 독립출판물 보러 가는 것도 재밌는데 작가님 아시면 작가님 보러 가는 재미가 좀 있어요. 실제로. 작가님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스가 조그맣거든요. 그 앞을 지나가면 다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저도 아는 분들 한두 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독립출판물 좋아하시면 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뭐 카페 공간도 되게 매력적으로 예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또 독립 서점도 따로 있으니까 전 여기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고 강남에 이런 공간이 좀 잘 활용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방역수칙 다 지키고 들어가는 거에서 더 안전해서 전 여기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켓 하는 날짜가 따로 있고 강연을 하는 날짜가 따로 있고 마켓은 지금 이제 16, 17, 18 이거 주말에 보통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올라갈 때쯤은 끝났겠네요. 그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생각보다 재밌었고 선물로 그 머그컵 하나씩 다 주시고요. 회원가입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책 한 권이라도 사면은 헝겊이래 이렇게 타월 같은 거 하나 주셨어요. 보자기인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재밌고. 이게 그러면 매년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고요. 근데 이번에 반응이 좋아서 또 열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열리면 내년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북페어 좋아하시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7, 8월쯤에 커넥티드 북스토어에서 아마 중심에서 열리게 될 게 유람선 북페어 한번 열린대요. 그래서 한강 유람선 진짜 빌려서 북페어 여는 거 기획 완성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다리셨다가 가셔도 저도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유람선을 빌려서 그 안에서 북페어 열리는 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금책발을 통해서 공지하나요? 하여튼 여기 갔다 왔는데 재밌었습니다. 좋네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박람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약간 일종의
그런 것들도 다 좀 위기인데 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열려서 또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좀 다행인 건 단계가 엄청 높지 않는 이상은 거리두기 단계가 전 더 좋아요. 왜냐면 인원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진짜 행사하면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아무데도 못 하니까 제한을 둬서 미술관, 뭐 영화관도 그렇고 저는 더 쾌적하게 물론 수입은 아무래도 좀 주셨겠지만 그래도 주최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한 네네.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 때 적응된 또 네. 행사의 형태로 다녀오시면 아니 저는 다녀왔습니다. 음. 못 다녀오십니다, 여러분은.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기회가 없다는 거. 4월 18일 날 끝났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책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한번 녹음을 할 때 한 두 편, 많게는 3편까지도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 이야기만 하니까 저희가 너무 좀 벅찬감도 있고 저희도 좀 신나게 떠들고 싶은 약간 저희만의 욕망도 있고. 그렇죠. 책 얘기하면 약간 진지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는 좀 더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영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요. 어떤 작품이죠?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그러나 저스티스 리그라고 그냥 부르면 안 되고요. 안 되죠.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 스나이더 컷. 네. 아, 이거 너무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감탄사가 달라졌어요, 제가. 여기 또 제이님이 DC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전 네. DC 너무 사랑하고 예. 오래 기다렸고 저 영어로 이거 청원 저도 올렸어요, 매일. 뭘? 이거 그 팬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17년에 원래 개봉한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실망하고 너무 별로였고 너무 화가 나서 사실 그냥 이대로 끝났구나 DC 영화는 너무 슬퍼서 팬으로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명의 내부자들의 폭로가 생기면서 이 편집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원래 감독이 이제 스나이더 감독이었는데 잭 스나이더. 그렇죠? 잭 스나이더 우리 형님이었는데 네.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가정사가 생기면서 조스 웨던의 편집이 거의 최악의 편집이었다라는 내부 고발이 생기면서 팬들이 청원을 올린 거예요. DC 쪽에 제발 다시 만들어다오. 뭐 우리의 스나이더 컷을 돌려다오. 그래서 스나이더 컷 운동이 있었어요. 해시태그 스나이더 컷에서 올리고 막 DC에다가 메일 보내고 했었을 때 저도 메일을 보내서 I'm from Korea 그래서 보냈었는데 뭐 저 때문은 아니고요. 욕은 쓴 거 아니죠? 아 욕을 안 썼죠. 아니 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네, 네, 그렇게 이메일 보냈는데 다행히 4년 만에 다시 재편집돼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또 재촬영한 게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별로 많던데?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비하인드가 웃긴데 잭 스나이더가 당시에 감독 하차하기 전에 다 거의 다 찍어놨어요. 자기가 찍을 걸. 근데 그거를 조스 웨던은 활용을 엄청 안 했어요. 네. 이번에 찍은 건 한 5분인가 10분 분량밖에 없어요. 그런 네네. 식의 그 재촬영. 네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재촬영하고 네. 나머지를 재편집한 거죠. 자기가 찍어놨던 걸. 그렇구나. 네네. 하여튼 기다렸는데 그렇게 4시간... 생각하니까 청원한 팬들의 마음이 좀 이해는 되네요. 보고 그렇죠. 나니까. 저희는 거의 뭐 부활이에요. 이거는 망했던 작품의 부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스나이더 컷이라고 부르던가, 그러니까 저희는 심지어 그냥 저스 리그라고 안 부르고 스나이더 컷이라고 그냥 부르던가, 그냥 저스 리그라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꾸 조스님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분은 조스티스 리그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너무 화가 좀. 네, 실제로 그거 네. 비교본만 봐도 팬으로서도 그렇고 영화 자체로서도 많이 실망했던 게 17년도에 있었죠. 네. 러닝 타임이 무려 거의 4시간. 그렇죠. 네. 에피소드가 몇 개였죠? 6개. 파트가 6개. 네. 그리고 에필로그 있고.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DC에 되게 늦게 입문한 사람이거든요. 마블도 늦게 했는데 DC는 처음에 그 처음에 이제 그 DC 확장 유니버스, DCEU라고 이렇게 줄여서 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맨 오브 스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슈퍼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야 당연히 어릴 때 팬심,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아니면 저랑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DC의 존재를 모르고 슈퍼맨의 존재는 영화로 아는 거지. 네. 저희 엄마도 헷갈려요. 네네네. 맨날 마블하고 DC를 헷갈리셔서 그 아이언맨, 배트맨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으실 때 제가 당황스럽죠. 그렇지. 둘은 맨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인지를 대부분 최근에서야 이제 좀 된 거지. 옛날에는 그냥 슈퍼맨은 그냥 영화. 그냥 슈퍼히어로 생각했던 무리였죠. 거죠. 네. 어릴 땐 좋아했죠. 막 그 슈퍼맨이 지구를 막 그쵸. 막 그런 거. 지금 보면 진짜 막 지금도 엄청 정확한 CG였겠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엔 진짜 그 흥분하면서 기억은 안 해요. 흥분하면서 봤죠. 줄에 매달려서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느낌이 지금 보면은. 하여튼 뭐 뒤로 막 빛이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빛의 속도니까. 네. 지구를 막 휘감는 그 CG로 있었는데 그게 3였나. 근데 이제 좀 크고 나서는 한동안은 제가 히어로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편견 같은 건데 그 쫄쫄이 입고 하는 것에 대한 같이 반감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보편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데 일본 만화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미국의 그걸 뭐라 그러죠? 쫄쫄이 아니 그 만화를 보통 뭐라고 코믹스? 하잖아요. 코믹스인데 그 장르를 만화책인데 만화책. 미국식 유럽식 그 만화책을 뭐라고 하잖아요. 생각하고 계세요? 미국식 뭐?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 그게 미국식 만화를 그래픽 노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미국식 만화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만화는 한번 싸워도 막 그 전투 장면을 가지고 몇 컷을 만드는데 한번 뽁 때리고 나서 대사 엄청 길고. 그쵸. 대사가 뭐. 네. 그다음 전투 장면이 뭐 한 주먹 날리고 그다음 쓰러져 있고 그다음 컷 넘어가고. 그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쵸. 일본하고는 스토리가 좀 그러니까, 다르죠 많이. 네.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런 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썩 좋아하지 않다가 뒤늦게 나중에 이제 막 어벤져스 난리 날 때 그쵸. 초기에 뭔데 이렇게 난리냐 그때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게 저는 그 출발점이었고 2008년 이후겠네요 그럼. 왜냐면 아이언맨 2008년에 딱 시작을 한 거니까. 훨씬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더 이후에. 네. 그러니까 아이언맨 이후에 점점 유명해질 때 보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어벤져스 1인가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왜 이렇게 많이 보지?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저도 처음부터 이제 찾아본 거죠. 중간에 이제 토르 때 위기가 좀 왔었고요. 토르 때. 토르 1, 2편 때 위기가 크게 왔었고 아무튼 12년도네요. 네네.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DC는 이제 훨씬 그 이후에 진짜. 그렇죠. 거의 최근에 맨 오브 스틸을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맨 오브 스틸은. 맨 오브 스틸은. 근데 이제 악명을 들었잖아요. 베데슈의 그 그쵸. 악몽을. 말사. 그래서 이제 약간 사그라들다가 결국은 봤죠. 보고 말았어. 오케이. 얼마?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지? 아무튼 네네네. 그래픽 노블에 입문하는 과정. 저는 어쨌든 그랬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제안을 제이님한테 팟캐스트 제안을 들을 때 어쩌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DC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짜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수원 화성 앞에서. 그때도 그렇고 하여튼 DC 이야기를 할 때 막 진짜 행복해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DC 엄청 좋아하시는데 계속 행복하고 싶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우선 팬의 입장이니까 너무 행복하게 봤죠.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4시간이. 그러니까, 저도 물론 저는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어서 끊어서 보긴 했거든요. 저도 한 번에 못 봤어요. 네. 근데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물론 이제 처음에 스토리를 쌓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루한 거는 약간 루즈할 수는 있는데 그 설정을 다 쌓는 거거든요. 중후반부에 몰입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기다렸던 팬으로서도 좋았고 그러니까 원작이 있잖아요. 얘가 어쩔 수 없게 원작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작이 아니더라도 이미 뭐 배트맨 슈퍼맨 관련 영화들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어서 배우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충족시켜준 오랜만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본 DC 영화다. 이 말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DC 영화는 망할 때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거 진짜는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진짜 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보고 나서 진짜 제가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게 뭘까?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나서. 이번에 다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약간 DC의 영화에 대한 실망감과 마블과의 비교해서 저는 마블도 좋아하지만 DC를 더 좋아했는데 영화에서는 좋아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게 그래도 이번 영화에서는 해소가 돼서 재밌었고 저는 원래 이런 판타지스러운 영화들을 좋아해요. 뭐 슈퍼히어로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이런 판타지 장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환상 문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 장르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뭐 정치나 이런 입장에서는 영웅주의를 싫어하지만 서사의 영웅주의를 몹시나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게 재밌게 봤지만 원래 이게 2, 3편까지 기획이 됐지만 안 나올 걸 다 알기 때문에 슬프게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물어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블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마블 민국이라는 막 그런 말도 그렇죠. 있는데 제이님은 어떻게 DC를 더 좋아하시게 됐는지? 이거 근데 네. 저도 마블 엄청 좋아합니다. 혹시 근데 DC가 더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사실 그 다크나잇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그거는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인정. 다크나잇을 좋아한다는 게 과연 DC를 좋아한다는 걸까로 그것도 좀 약간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그럼 하나 더 얘기하면 조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딱 보시면 알지만 마블하고 DC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다크함이 마블에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마블도 그런 다크함을 더 살리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 넷플릭스에 지금 없나? 그 퍼니셔라는 그 히어로가 있습니다. 네. 그 히어로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평이 이래요. DC 같다. 그러니까 데어데블도 사실 좀 어둡죠.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제가 보기엔 의도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DC는 히어로물인데 좀 더 다크해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조명한 느낌이 들고 마블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다크한 건 진짜 다크한 걸 좋아하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다크나잇의 히스레저 같은 그런 당연히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조커 그런 인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에서 저는 범죄나 선악의 충돌을 웃기면서 넘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전 처절해야 되고 그럴 수 있죠. 맨 오브 스틸도 왜 좋아하냐? 다 부서져요. 막 난리가 나. 이겼는데 진 느낌. 전 그러한 끝까지 가는 서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는 DC 생각만 해도 지금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조커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 그런 저는 파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마블은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상대적으로 이게 뭐 나쁜 식으로 그건 달라요. 가볍다가 아니고 그건 사실 마블이 기가 막히게 조율을 하니까. 그쵸. 근데 DC에 비하면 당연히. 그리고 뭐지?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그 핑거스냅 이거 그쵸. 타노스가 했을 때 슬프지 않잖아. 전 슬펐는데. 슬펐는데 슬프긴 하지만 왜 난 울었지? DC처럼 막 그렇게 장엄하게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영화로는 마블이 이겼죠. 왜냐면 두 개를 다 가지게 됐는데 그렇지. 그러면서 저는 DC스러움이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좌절을 전 맨 오브 스틸 때 그 사람들의 그 망연자실함 그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히어로들을 신으로 부르는 그런 장르의 특성이 저는 DC의 그 끝까지 간 것. 그렇지만 얘네가 대중적으로 될까라는 의심은 있지만 그렇지만 조커나 그다음에 또 곧 나오게 될 그런 배트맨이나 이런 작품들에서의 그냥 다크한 면을 그냥 가지고 나오면은 저는 DC스러움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다. 왜냐면 마블의 사람들이 질린 게 있기 때문에 전 두 회사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진짜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DC 확장 유니버스에 들어있지 않은 작품들. 맞아요. 조커도 뭐 이번에 조커라든지 다크나잇 3부작이라든지 논란의 그러니까요. 막상 진짜 야심차게 이제 워너가 여러 제낀 DCU는 좀 신통치 않고 맞아요. 좀 잡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죠. 화가 날 일이긴 해요. 진짜. 얘네는 그러니까 왜 저도 뒤늦게 알게 된 입장에서도 야 이거 진짜 팬들이 빡칠만 하다. 그 생각이 마블은 들어요. 진짜 그리고 마블은 천재예요. 왜 갑자기 마블 찬양이냐면 영화적으로 봤을 때 아이언맨은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원작 팬들한테도 아이언맨은 그렇게까지 로봇을 타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럼 로봇 그치. 영화인가 사실 초기 비판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게 된 배경도 여러 설이 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설이 얘가 저작권이 제일 프리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파이더맨 같이 인기 좋은 캐릭터는 지금도 소니랑 막 팔아 제꼈으니까 처음에. 뭐 헐크도 막 애매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이언맨은 안 사갔었어요, 누구도. 심지어 판타스틱 4랑 엑스맨은 엑스맨은 이제 가져왔고. 그렇죠. 근데 폭스를 사면서 이렇게 가져온 게 있다면 그러니까 제일 사실 건드리고 시작하기 좋았던 게 아이언맨이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다주를 통해서. 전 그런 부분에서 혁명이다. 마블의 영화사가. 그렇지만 그냥 장르적으로 좀 더 DC의 그런 다크함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로다주가 살렸죠. 그렇죠. 아이언맨 그 대사 그 대사 그러니까 와
그 톤 자체가 네. 사실 마블을 살려버린 거지. 2008년 저 19살 때 봤는데 네. 저와 진짜 11년을 넘게 함께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토르는 왜 그렇게 찍었는지 갑자기 토르는 보면서 토르는 힘들다. 뭘까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오히려 저는 솔로 무비들은 되게 좋았고 생각보다 퍼스트 어벤져 되게 괜찮잖아요. 맞아요. 윈터 솔저 윈터 솔저 되게 좋고. 그거는 첫 보물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뭐 마블도 점점 그 역량이 성장을 한 것 같고 엄청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 그리고 그 중심에 사실 케빈 파이기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획이자 정말 컨트롤 타워였죠. 조율 능력도 대단하고. 네. 전 거기서 소름이에요. 좀 워너 보세요. 예. 아니 DC는 전 희망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화가 잘 나오면 마블은 예를 들면 아이언맨 3가 잘 되면 기대하게 돼요. 다음 편에서 어떻게 이어질까? 근데 사실 DC는 지금 만약에 좋은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감사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질 확률이 낮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스나이더 컷을 보고 나니까 워너가 제일 원흉이었구나.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워너의 실책도 너무 많고 워너의 고집도 좀 보니까 전 그렇죠. 나중에 이제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그 전사들을 그렇죠. 왜 이게 안 나왔나라는 궁금증.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조스 웨던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자기 스타일이 있고 조스 웨던도 사실 원래 그렇게 하던 분을 내려온 거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물론 사실 불운과 이게 겹치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쵸. 어쨌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근데 약간 살짝 제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최근에 저희 집이 TV를 바꿨어요. 네. 저 신혼 때 샀던 십몇 년 본 TV를 이제 바꾸고 LG 올레드 55인치로 이제 딱 바꿨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내가 스나이더 컷을 봐야겠다. 봤어요. 본 거죠, 그걸로. 아, 좋겠다. 처음 제가 그 영화를 그걸로 이제 본 거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제이님 아시겠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극장을 잘 못 갔어요. 그리고 극장에서 DC 영화를 보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모바일로 이렇게 해서 팅팅팅팅 하는 거 보거나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나마 집에서 아쿠아맨 TV로 본 것 정도. 그 정도였지. 그 엔드게임도 핸드폰으로 본 거예요? 아니 마블은 또 극장에서 봤어요. 아 그래. 아 오케이 그럼 인정. 그거는 DC만 이제 핸드폰으로 보셨구나. 그렇죠. DC는 뒤늦게 봤으니까. 핸드폰이나 뭐 키카야 노트북, TV 이 정도로 본 건데 TV도 사실 오래된 TV라서 그게 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레드를 샀잖아요. 그걸로 제가 스나이더 컷을 봤잖아요. 오 신세계인 거예요 진짜. 이게 완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 게 올레드가 그러니까 TV 빨로 좋은 건지 진짜 스나이더 컷이 너무 좋은 건지 근데 좀 헷갈릴 정도로 저는 답을 TV에 빠진 건가? 답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둘 다입니다. 둘 왜 다 둘 다냐면 네. 올레드 그러니까 갑자기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디스플레이가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막 빨강색, 파랑색이 잘 보이는 거는 사실 큰 차이를 사람들이 못 느낄 수 있대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제일 큰 차이는 어두운 화면을 찍을 맞아요. 때 진짜. 네. 그냥 올레드가 그 검은색 화면 명암비가 기가 막히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눈빛은 거의 IT 유튜버, 테크 유튜버였는데 진짜 너무 좋아. 근데 그거에 잭 스나이더 자체가 톤 다운을 많이 시키잖아요. 맞아. 거기다가 슈퍼맨 이번에 블랙수트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검은 게 막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두 개가 만났네. 그렇구나. 아주 잘 사셨네요. 네. 세트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레드 사면 이렇게 해서 끼어 팔기? 네, 블루 뭐. 근데 좀 진짜 그래도 될 만큼 진짜 좋게 봤어요. 좋네요. 그리고 4대3 비율은 왜 한 걸까요? 그 이유가 있나? 고집스럽게 한 게 있어요. 그 약간 4대3은 아니고 1.33대 1이에요. 비율이 약간 정사각형에서 살짝 길어요. 약간. 근데 이게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비교 컷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긴 한데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긴 해요. 그러니까 길면 풍경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는데 인물샷을 찍을 때 똑같은 샷이고 똑같은 영상인데 화면비를 스나이더 컷 화면비로 했을 때는 인물에 좀 더 중점을 많이 잡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작품들에서 보면은 인물 클로즈업들이 당연히 많고 뭐 잭 스나이더 특유의 그 슬로우 모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사실 풍경보다 그러니까 근접샷을 찍는 게 더 낫죠. 그래서 화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좋았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다가 그러다가 보다 보니까 저도
그죠. 당연히 근데 풍경 나올 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화면비가 더 좋죠. 쫙 전경을 보여주는. 근데 이제 인물이 등장했을 때 클로즈업을 했을 때는 불필요한 소위 말하는 옆에 장면들이 이제 블러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화면비가 잘 나왔다. 그래서 어떤 미국 테크 유튜버는 그 디스플레이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조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있고, 그러니까 화면 TV에 그 뭐라 해야 될까 화면비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진짜 베젤 없이 거의 스나이더 컷처럼 만들어요. 그 화면비를 디스플레이. 그래서 본 사람이 이제 인증차 올린 거 있는데 정말 그러면 더 엄청 그렇군요. 재밌게 보죠. 근데 원래도 잘 바꾸셨습니다. 갑자기 LG. TV는 LG죠. TV는 LG죠. 가전은 LG, 핸드폰은 삼성. 아닌데요. 아이폰.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그렇죠. 네. 정말 화면비도 그렇고 검은 화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두운 화면들.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그리고 역시 스나이더는 또 역시 액션 맛집이구나. 그렇죠. 네. 그 생각 확실히 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에 그 배드슈도 보고 배드시 약간 이게 다 보고 나서 생각보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배드슈가? 한 4시 그러니까 이 스나이더 컷이 한 4시간 정도 주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투머치로 하고 하면서 액션 충분히 뽑아내니까 스나이더한테는 이런 컨셉이 진짜 딱 맞긴 하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영화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볼래 하면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친구들이 히어로물을 만약에 안 좋아하거나 마블을 좋아한다. 아니 그냥 평범한 유튜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면 사실 이 영화는 진입장벽이 뭐 다른 설정 뭐 화면비 다 필요 없고 한 4시간에서 압도당하긴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의 비판 아닌 비판은 4시간인데 이렇게 못 찍을 수 있냐. 그러니까 4시간 동안 풀로 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럼 설정 다 괜찮을 거고 그 개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4시간인데 개연성 없고 액션이 부족하면 그 이상한 영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저는 이번 영화를 뭐 다크나잇이나 엔드게임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DC 팬으로서 그 4년 전 프로젝트를 그냥 그래도 돌이켜줬다는 거에 대한 감사. 그냥 극장 말 그대로 진짜 확장판이고 감독판인 거죠. 네, 쉽게 맞아요. 말하면. 근데 되게 커진 감독판. 그렇죠. 엄청 커졌죠. 네. 진짜 팬 서비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진짜 뭐 만족할 만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놀랐다니까요. 되게 지루할 줄 알고. 그렇죠. 그랬는데 오히려 옛날 제스티스 리그에서 진짜 설명이 안 되던 개연성들이 그쵸. 설명이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조스 웨더는 진짜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나이더 컷에서 누구야? 사이보그랑 플래시가 굉장히 그렇죠. 설명이 잘 플래시가 됐잖아요. 뭐. 근데 조스 웨던 판에서는 플래시가 약간 거의 약간 골비넷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상한. 약간 좀 제 능력은 빠른데 막 슈퍼맨한테 따라잡히고. 약간 너무 너드미가 좀 센데 여기서는 그렇진 않고 그쵸. 적당히 캐릭터를 잘 수습해 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그 원래 저스티스 리그가 나올 당시에는 아쿠아맨이 없었잖아요. 아쿠아맨 솔로 무비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후 얘기니까. 근데 아쿠아맨 솔로 무비를 보고 나서 이걸 또 보니까 아쿠아맨이 또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그때 제대로 개봉만 했으면 DC 판도가 조금 좋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쿠아맨도 기대되고 막 이런 걸 노렸겠죠. 그쵸. 사실 제일 좋은 건 걔네들을 미리 쌓아놓고 하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마블이 천재죠. 그러니까. 전 마블은 2008년에 아이언맨 나오면서 인지도 넓히기 시작하면서 캐릭터 빌드업 계속하고 12년에 어벤져스 1 하면서 그들을 저는 이런 기획은 진짜 마블은 절대 못 따라잡는다. 그렇지만 이번 DC 스나이더 컷에서의 희망은 봤죠. 그래서 스나이더가 진짜로 원작을 많이 봤고 그리고 충분히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워너든 만드는 쪽에서는 그런 걸 기대했겠죠.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지금 마블 무비에 이제 등장하는 게 솔로 무비로 시작된 게 아니고 11호에서 등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야? 플래시랑 사이보그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뭐 여지없이 그렇지만 사이보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배우를 볼 수 없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영화
자체도 좋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환상 문학도 좋고 그렇지만 마블을 디즈니 플러스 오면은 구독을 할 DC 팬입니다. 저도 대기 타고 있어요. 지금. 네. 원작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원작 만화책을 코믹스로도? 봤죠. 네, 코믹스. 근데 사실 이런 말하면 그런데 네. 코믹스 재밌긴 하거든요. 코믹스가 그 조스 웨던 것보단 재밌어요. 근데 안 좋은 건 있어요. 그 재미가 좀 없어요. 뭐냐면 되게 진지해요. 그러니까 DC의 그 진지함이 그대로 있고 약간 근데 그리고 만화책이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생각보다 여러분 그 사서 보시면 되게 짧아요 내용이. 그래서 조스 웨던이 아무래도 편집을 늘린 게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저는 톤은 만화책이 더 나은데 근데 그 원작을 더 잘 살린 게 사실은 이번 스나이더 컷이고 사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그 만화책만 참고한 건 아니고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작품들을 또 참고를 해서 실제 그런 캐릭터 그 히어로 한 명 한 명을 빌드업 시키는 게 좀 더 달라서 그쵸. 가장 유력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 인저스티스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DC 게임. 네네. 그 스토리를 많이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슈퍼맨이 타락을 해요. 실제로 잭 스나이더가 3부작을 만약에 완성을 했으면 2부작은 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슈퍼맨의 타락이 존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배트맨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러는 거를 짜긴 짰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스나이더 공개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구상을 했었지 이걸 최근에 썰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걸 쭉 읽어봤는데 스나이더 컷이 스나이더 컷을 괜찮게 보니까 그 내용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대는 되지만 이제 알죠. 이제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 원작과 비교해도 근데 원작과 비교하면 조스 웨던도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톤을 너무 많이 바꾼 느낌하고 저는 그 남녀 묘사하는 게 너무 좀 싫었어요. 조스 웨던은 사실. 그 플래시가 넘어지는데 굳이 원더우먼과 막 이렇게 포개져서 넘어지는 장면들이나 그런 게 저는 왜 얘가 굳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울트론 찍었던 애인데 제가 울트론을 제일 싫어해요 마블 영화에서. 그래서 그래서 좀 이어지긴 해요 내용. 그래서 하여튼 원작도 좋습니다. 원작은 근데 짧다. 그래서 스나이더 컷이 더 충실하게 원작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다 창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마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작이 있으면 원작의 한 버전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여러 버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조합해서 하는 게 이제 능력인 건데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원작에 너무 DC 팬이긴 한데 안 좋은 건 DC 팬은 원작 충성도가 높으니까 자칫 영화를 그걸로 비판하긴 좋은데 그러면 안 되긴 해요. 영화는 개별적이어서 사실 그 말 맞아요. 이게 꼭 DC 무비 마블 영화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영화가 사실 원작으로 기반한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자체 유니버스를 하는 게 좋다. 워낙 이제 팬들이 있는 경우가 팬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원작 이제 그런 논란들이 생기는데 두 가지를 약간 잘 조절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비평의 지점이라기보다는 진짜 팬심의 기준으로 그냥 맞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 네. 비평의 기준을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저도 근데 그 두 개를 영리하게 섞기만 하면은 올드 팬하고 뉴 팬을 이제 다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으니까. 워낙 어려운 거니까. 마블 근데 사실 그걸 해내는 게 마블이고 사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한번 꼽아주시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 네. 이 영화에서 스나이더 컷. 자꾸 베데슈라고 할 뻔했어. 왜 그래요? 근데 좀 이런 말하면 웃긴데 좀 베데슈가 액션은 근데 저 사실 맨 오브 스틸하고 베데슈가 더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명장면이 사실 처음 장면이에요. 뭐요? 슈퍼맨 죽을 때. 그리고 그 렉스 루터가 bell has rang 하잖아요. 이제 그 종소리가 울렸다. 저는 사실 그게 이 3부작을 만약에 완성했으면 모든 스토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슈퍼맨의 죽음과 그 사이버그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측이 슈퍼맨을 살리는 것에 대한 반대 얘기였고 그가 깨어났을 때 이게 얼마나 인류에게 위험이 되는가 뭐 이런 결국엔 스토리인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첫 장면이 제일 생각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좀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근데 너무 다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에 그 플래시맨의 그 엄청난 역할 있잖아요. 시공간이 뒤틀리는. 전 그 장면도 가장 명장면으로 봤을 때. 진짜 거기 구현 잘한 것 같고. 그렇죠. 간지 났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개는 대놓고 명장면이라면 숨겨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 사이버그 아버지의 희생. 저도 그거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와, 전 진짜 무력했어요. 그러니까 스나이더 컷이 진짜 살린 캐릭터. 저는 근데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소름 돋는 거
바로 앞장면이 슈퍼맨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사에서 기승전결이 있다면 제일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는 장면인데 젠장 이 슈퍼맨이 저스티스 리그의 팀원들을 당연히 못 알아봤고 그리고 배트맨이 싫어해 심지어.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그때 스티븐 우드가 쳐들어오면서 위기를 겪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마두박스와 함께 그 장면 그 사이보그가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방금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주체가 돼서 슈퍼맨을 살린 서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고 그 다음에 스티븐 우드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그 장면과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보그의 성장을 그 순간에 너무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서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는 계속 남아요. 액션을 떠나서. 네. 네, 그렇군요. 저도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네요. 사이보그랑 플래시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볼 수 없다. 네,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낼까? 유작인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나이더가 워너한테 뭘 하나 뿌리고 왔다고. 왜냐면 이제 네. 붕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스나이더 컷 보고 나면 뭐가 만족이 되겠어요, 사실. 걱정은 전포 이제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로니안이라고 히어로물 그 전문 블로거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네. 아로니안의 히어로캐스트라고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로니안이 그 얼마 전에 올린 그 게시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스나이더 컷의 각본가 크리스테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스나이더 컷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크리스테리오로도 이제 썰을 푼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침묵하다가 그쵸. 지금까지 눈치를 봐야죠. 레이 피셔만 막 혼자 원한테 지랄했는데 십자가 혼자 다 지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테리오가 원래 저기였대요. 그 벤 애플렉 나왔던 영화 중에 아르고라고 있어요. 아르고 각본가였대요. 그래서 이제 벤 애플렉이 얘 잘하니까 얘를 데려온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러면서 잘했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하여튼 이게 막 다 꼬이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화를 하나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종합 미술이다. 들더라고요, 진짜. 미술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 하나만 진짜 그래도 안 되고 모두가 막 진짜 노력했는데도 그만큼 결과물이 안 따라줄 수도 있는 거고. 마블의 가장 유명한 게 로다주가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아이언맨을 못 살렸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로다주가 너무 건실한 인물이었거나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고 이랬으면 늘 사람이 없는 거죠. 후보에 뭐 조니 뎁이 있다고 했는데 조니 뎁 없으면 지금 망했어 마블. 아니 마블 지금 망했죠. 네? 좀 난리 났잖아요. 소송 사건 터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영화는 종합 예술이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너무 갑자기 뭐 로다주. 네. 하여튼 뭐 별 얘기는 다 하네요. 근데 로다주는 진짜 잘하긴 했어요, 진짜. 아니 조니 뎁보다는 가벼우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되게 가벼움이 또 있어야 돼, 고유에. 그렇죠. 유쾌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번뇌도 있고. 잘했지. 그리고 그러니까 떠나보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죠. I love you 3000.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대체.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제가 치즈버거를 그렇게 먹어요. 알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저는 뭐 이거는 무조건 배트맨입니다. 네, 배트맨. 근데 그럼 배트맨 팬들이 사실 제일 속상한 거 아니에요? DCU에서는? 배트맨이 약간 좀 너무 좀 밸런스 붕괴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슈퍼맨과의 어떤 이런 것도 그렇고 슈퍼맨을 막 배드쇼에서 막 몰아붙일 때도 너무 우리가 알던 그 배트맨의 캐릭터가 좀 약간 무너진 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다행인 건 원작에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원작을 베이스에서 깔 때 주의해야 될 게 원작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작가에 따라서 배트맨이 이상할 때가 많아가지고 맞아. 사실 배트맨 팬들 안에서도 좀 이게 나는 어느 파다까지 있어요. 좀 심한 팬들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저는 조스 웨던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거기서의 배트맨보다는 너무 살려줘서 다행.
스나이더 컷이? 네, 스나이더 컷이. 스나이더 컷은 그렇죠. 예. 그 건틀렛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힘을 좀 더 준 거죠. 그리고 좀 더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얘기 이런 그 역량에 대해서 잘 해줬잖아요. 사실 왜냐면 배트맨의 포지셔닝은 사실 슈퍼히어로로 보면 안 되고 그 슈퍼히어로지만 그렇지.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아이템하고 책략가죠. 공략하고 막 그 어떤 적에 대한 걸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스나이더 컷에 잘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그 비행기 계속 나오고 약간 좀 웃기긴 한데 걔네가 자꾸 비행기 타워로 기다리는 게 좀 웃기긴 했어요. 맞아. 그 슈퍼히어로 다 날아다닐 수 있는데 같이 타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좀 그런 장면이나 해서 전 충분히 이번에는 그래도 살려준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원작에서는 그 배트맨이 거의 로봇 옷 입고 막 가운데다가 크립토나이트 끼고 막 슈퍼맨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는데 약간 그거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좋은데 속은 시원한데 그치.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건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미국식 코믹스가 익숙하지가 아무래도 좀 덜 하다.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일종의 다 그거를 평행 세계로 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다 어떤 배트맨, 이런 배트맨, 그쵸. 저런 배트맨 버전들이 있는 다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즐기는 건데. 워낙 오래돼서 애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부터 만들어진 다 그런 애들이니까. 걔네 미드만 봐도 막 미드 시즌 막 10 넘잖아요. 심한 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벤 애플렉스를 워낙 좋아해서 전 그분의 분위기에선 딱 이 정도다. 그러게요. 그렇지만 최애 배트맨은 다크나이트의 배트맨인가? 아니면 조커일까? 헷갈리긴 한데 이것도 근데 사실 진짜 이 워너의 아이러니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쵸. 최고의 배트맨은 다른 데 있어. 여전히 단독 최고의 유니버스에 조커는 다른 데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레드 레토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도 이번에 살려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누구야? 자레드 레토를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그래?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마릴린 맨슨 같다고. 나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번엔 그래서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그냥 DC 자체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배트맨이자 조커이다. 선악을 그렇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네. 저는 아쿠아맨 좋아해요. 오. 왜냐면 아쿠아맨을 좋게 봐가지고. 영화 자체를. 영화를 좋게 봐서 아쿠아맨은 진짜 잘 찍었다. 그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한 수 있을 거. 일단은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랑 뭐 물고기 액션 한다는 게 삼지창 들고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몰입이 안 되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아쿠아맨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걔가 결국에는 막 뭐 하여튼 다 잡기까지 그게 진짜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서사인데 근데 그렇게 보이질 않으니까. 저는 그 해양 전투는 해저 전투죠. 그죠? 그렇죠. 와, 그건 진짜 명장. 신기원이지, 진짜. 막 크라켄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전 그런 거에서는 아쿠아맨이 잘 갔다. 이상하게 안 섰고. 그래서 영화 자체로도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그 마초 캐릭터가 질려와가지고.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냥.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아쿠아맨은 너무 가오 안 잡고 쉽게 말하면. 네, 맞아요. 그렇게 또 풀어냈으니까 그나마 좀 봐줄만한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제 진지 들었으면 진짜 못 봐줄 걔가 갑자기 못 봐줄 일이지. 바다 이야기하고 막 자꾸 환경 파괴 문제 너무 얘기했으면 갑자기 좀 질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토르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가볍고. 그렇지. 좀 그래서 저도 아쿠아맨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흥행 잘 됐더라고요. 그 여러 설이 있긴 하지만 그 아쿠아맨 옆에 있는 캐릭터들이 더 좋아서 본 사람도 좀 그럴 있고요.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저도 아쿠아맨 좋고. 전 근데 의외로 또 슈퍼맨은 좋아해요. 맨 오브 스틸을 너무 좋게 봐가지고 저는 사실 히어로 영화에서 기대하는 게 사실 뭐겠어요. 서사?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다 때려 부수고 그 외계 종족과 맨날 싸우잖아요. 끝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아직도 슈퍼맨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펀치 하나당 건물이 터지면서 막 소닉붐이 생기잖아요. 마하로 때리니까 애들이. 전 그걸 끝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서사도 저는 놓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물론 맨 오브 스틸이 진지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내가 아는 슈퍼맨이 너무 진지하고 계속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 톤을 유지한 채로 끝까지 가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도 그 이슈들이 몇 개 있긴 하잖아요. 종족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평화나 이런 여러 맥락이 다뤄져서 저는 슈퍼맨 자체도 저는 사실 좋아하긴 합니다. 그 저스티스 리그 영화에서의 슈퍼맨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얘는 아직
왜냐면 죽은 지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맨 오브 스틸에서의 슈퍼맨은 사실 그리고 맨 오브 스틸은 처음에 나왔을 때 평도 되게 좋았어요. 네. DC의 귀환을 환영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왔으니까. 왜냐면 그게 시작이었으니까 유니버스. 잘 열었죠. 네. 그리고 헨리 카빌이 잘해요. 네. 헨리 카빌이 보니까 저는 다른 슈퍼맨들을 잊게 만든 정도로 헨리 카빌한테 진짜 착 붙은 것 같아요. 잘했고 비주얼적으로도 사실 되게 잘 준비를 했고 사실 이게 슈퍼맨은 크리스토퍼 리브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너무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헨리 카빌이 상당히 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워너가 너무 워너 쪽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헨리 카빌이라고 저도 정확한 정보는 모르는데 제발 좋은 배우들 놓치지 않고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정도. 헨리 카빌은 어쨌든 배우 개인적으로도 커리어를 잘 쌓는 것 같아요. 위쳐 같은 시리즈도 잡아내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갤가도도 진짜 원더우먼에 착 붙이지 않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원더우먼은 뭐 근데 이번 1984 그게 별로였다 그러던데. 네. 아 보셨어요? 네. 표정 안 좋아지시는데? 영화관에서 봤다가 약간 조금 경악해가지고. 그래도 첫 번째 원더우먼은 괜찮았는데. 나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 배드쇼에서도 그리고 사실 원더우먼이 좀 배드쇼는 아예 뭐라 그래야 될까? 영화 주제곡 있어요. Is she with you? 저 여자 너와 함께 왔어? 라고 대사할 때 그 잉잉잉 하면서 네, 그거 그러니까 엄청 멋있게 나왔는데 1984 맞나요? 그 제목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솔직히 원더우먼 그냥 솔로 영화 1편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잠깐만. 저걸 진짜로 저렇게 한다고 문자주의적으로? 근데 진짜였어? 했다가 그것도 그래 용서해 줄 수 있어. 왜 원작에 있어. 그래, 오케이. 역시 원작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거의 난 여기는 여기까지인가 보라는 게 막판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 엄청 많이 하던데 1984 보고. 네, 저는 약간 버티기가 너무 저도 힘들더라고요. 보긴 할 건데 항마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LG OLED TV로도 보고도 힘들면 진짜 힘든 거야. 이거는 근데 대사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갑자기 설교를 하세요. 누가? 원더우먼이요? 네. 근데 막 그 악변 감화해. 막 그런 장면들이 나는 미칠 것 같은 거. 뭔지 알겠다. 약간 수어사이드 스쿼드 냄새 나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짙었다. 그래요. 빛이 막 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좀 있으면 그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제임스 건이 만든 거 나오잖아요. 이걸 참 리부트도 아닌 것이 리부트인 것처럼. 아무튼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임스 건이에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다를 것 같지만 저는 DC는 우선 예고편 보고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고편대로만 나왔다고. 저는 제임스 건 저도 제임스 건 개인적인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제임스 건을 상당히 신뢰하는 감독 중에 하나라서 그거랑 제발 예고편대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예측하는 게 많이 죽을 거다. 수어사이드잖아요. 자살 특공대거든요. 그래서 제발 한 반 이상 죽이면서 스토리가 나오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역시 다크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원래 그게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팀원이 거의 안 살아남아요. 근데 다 살았잖아 저번에는. 아니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죠? 부메랑 걔 누구야 이름. 기억도 안 나. 한 명 도망가다가 초반에 생각이 죽고 없어. 디아블로 희생하잖아요 자기를. 네, 하여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희생하면 안 되게 보면서 다 잊어갔어. 그렇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네. 저는 제발 잘해줬으면. 사실 그 마고 로비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많죠. 할리퀸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렇지. 제발 이번에 할리퀸만 죽이지 않고 다 죽어서 괜찮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DC 확장 유니버스에 앞으로 나올 영화들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있고 블랙 아담? 네, 블랙 아담. 샤잠의 적이죠. 누구요? 샤잠의 적. 샤잠도 안 봤는데. 샤잠 보죠. 보죠 하려고요? 샤잠도 저 제대로 못 봐서 힘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플래시가 솔로 무비 나오고 아쿠아맨 2가 나오고 샤잠 2가 2023년에 그리고 더 배트맨 있네요. 더 배트맨은 근데 DCU가 아니고. DCU는 아니고. 네. 로버트 패틴슨? 네. 그래도 이거 예고편 사람들 엄청 기대하던데요, 그거? 왜냐면 다크하게 찍기로 작정을 했고 배트맨 초기예요. 그래서 약간 초기에 좀 비긴즈 원한과 그게 좀 강해요. 캐릭터가 아직. 그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배트맨은 성숙형이거든요. 네. 이미
이미 막 로빈이 있기 직전이나 있는 상태의 배트맨이에요. 근데 지금 이 더 배트맨에서는 초기의 배트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당으로 펭귄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감독이 맨 리브스. 네. 좀 세죠. 그러네요. 맨 리브스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감독이라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저희 스나이더 컷 잭스 아니야.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보실 거면 LG 올레드 TV로 나중에 또 DC 무비 나오면 또 썰 한번 풀어보죠. 저는 히어로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도 블랙 위도우도 봐야죠. 나중에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저도 사실 블랙 위도우 나오면 극장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이게 뭐라고? 원래대로 안 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